이번 이야기는 악몽의 41소초 7초소 상편입니다. 이야기는 사실에 입각해 쓰겠습니다. 물론 픽션인 부분이 약 0.000000003% 정도는 있겠죠. 때는 제가 군대에 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12XX52R 소속으로 전방에 투입되어 있던 시절이었죠. 저는 당시 중화기 중대 K4라는 소대의 일원이었고, 화기의 특정상 전방 투입과 동시에 소총 중대로 배속되어 전방에 투입되어집니다. 일단 각설하고 전방 야간 근무라는 것이 TV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혹한기 훈련이라던가 유교 훈련이라던가 하는 것은 겨울의 전방 근무에 비하면 천국과 같은 나날들이라 할 수 있겠죠. 아무리 길어야 일주일도 안 되는 그 훈련이 몇 개월 말도 안 되는 추위와 싸우는 것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여름은 장과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해가 떠있는 낮에는 각종 노역에 시달려야 했으며, 그 시달림의 끝에 근무를 나서게 되며 피곤과의 싸움도 엄청났었죠. 여튼 제가 막 병장을 달고 2개월째를 보내던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로는 없었던 시절이었죠. 전방 투입 후 근무 중 또는 취침 중 가위에 자주 눌리는 병사나 귀신을 본다는 병사가 나오고 하는데, 저는 딱 잘라 말하죠. 저기 제대로 빠졌구만. 왜냐하면 노역에 지치는 것은 저도 후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야간 근무 때 졸다가 헛것을 본다고 직관 간접적으로 단언할 수 있는 경험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을 빗나가게 하는 1%는 저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겪은, 지금 생각해도 제 눈이 의심되어 가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때는 가을 동화 3화가 방영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잠시 돌려 사건 발생 6일 전으로 가겠습니다. 첫 주 방영 1에서 2화에 이미 가을 동화의 노예가 된 모든 소초원들은 2화가 끝나자마자 다음 주 전반야 근무자는 누구인가 하고 상황실에 달려가는 상황이었죠. 전반야 근무자란 해지기 30분 전에 투입되어 자정 30분까지 서는 근무자들 말합니다. 물론 가을 동안은 못 보는 시간대의 근무고요. 전방의 특성상 소초장 지시하에 야간 TV 시청이 허락되는 것은 뭐 말하지도 않아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게 달려오는 병사들의 기대감을 알았는지 상황실에서 상황병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자자, 다행히도 박 XX 병장님이 군무입니다. 박 XX는 접니다. 오! 제대로인데? 와, 다행이다! 등등 환호성이 들려오는 것이 저는 훗하는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저야 그 당시 지금이나 드라마에선 별 관심 없었습니다. 당시 뉴톤이라는 과학 잡지에서 한참 빠져있던지라 시간만 나면 보고 또 보고 하는 중이었죠. 1년 정기 구독 중이었고요. 야, 어떡하냐? 다음 주에 우리 조가 전반야인데 아쉽게 됐네. 괜찮습니다. 옆에 저와 근무조를 이루고 있는 이제 막 일병이 된 후임이 아쉬운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야, 임마. 야, 그깟 드라마에 뭐 그리 울상을 지어. 야, 나가서 담배나 한 대 피우고 있어라. TV 시청을 마치고 슬리퍼를 찾아 끌고 나가는 인원들을 보며 저는 피지도 않는 담배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날이 왔습니다. 해가 지기 30분 전 전원 투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나가있는 근무자, 전반야 근무자, 후반야 근무자, 심지어 취사병까지 상황실의 상황병을 제외하고는 철책에 투입되는 것이었죠. 평소에 근무를 서지 않는 조소까지도 전원 인원이 투입되어 해가 지고 30분까지 근무를 서게 됩니다. 지는 그날 전반야 근무로 자정 30분까지 근무를 서고
후반이와 근무자와 교대를 하게 됩니다. 해지고 30분이 지나며 전반이와 근무자의 3개조, 즉 6명만을 제외하고 모두 철수하여 막사 안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렇게 전반야 근무자만이 철책에 남아 근무를 서며 본격적인 전반야 근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어느덧 22시 30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슬슬 순찰자가 올 때가 된 것입니다. 그날은 부소초장의 순찰 차례. 약 10시가 되며 슬슬 막사를 출발해 1초 쪽을 들러 다시 2초를 찍고 저희가 있는 문제의 초소로 걸음을 향하게 되죠. 야! 저기 온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후임에게 저쪽 초소쯤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것을 발견한 후 후임에게 고갯질 해보였습니다. 이미 후임도 눈치채고 있는데 날개 진지에서 수그리고 앉아 전방 타겟에 대해 암구호를 날릴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화랑! 담배! 셋! 둘! 후임은 무음으로 눈앞에 다가오는 부소초장에게 받들어 총을 해보였습니다. 하이바, 아니 헬멧은 턱건 없이 대충 걸쳐쓰고 총은 전령에게 맡기고는 죽겠다는 표정으로 인기적 제게 더 걸어두군요. 야, 박병장 어떡하냐? 뭐가 말입니까? 가을동화 하는 날인데 못 봐서 어떡해. 그러고는 후임 쪽도 쓱 살펴보는 것입니다. 저야 뭐 안 봐도 그만이지만 김일병이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 부소초장이 제 부사수를 바라보자 동기인 전령과 이것저것 이야기하던 건 아닙니다라고 경직된 자세를 취하더군요. 그의 부소초장은 부사수의 어깨를 툭툭 두어 번 치고는 고갯짓으로 저희 근무초소를 가리켜보았습니다. 부사수는 후다닥 초소 안으로 들어가 순찰 일지를 들고 나와 부소초장에게 내밀더군요. 가을동화 봐야 하는데 엠병을 순찰이 딱 걸렸네. 운이 없으셨지 말입니다. 주말에 재방송 보셔야지 말입니다. 그러게. 그러고는 부소초장은 휘갈긴 듯이 순찰 일지를 쓰고는 후임에게 건넸습니다. 후반이었 것도 써놨다. 예. 새벽 2시경에도 순찰 돌아야 하지만 이미 그것까지 계산해서 써놨다는 말이죠. 그 사이에 올 다른 근무자들의 공백을 몇 칸 띄운 채 찍고 올게. 예, 다녀오십시오. 충성! 짧게 받들어 총을 해보이고는 저는 후임을 바라보았습니다. 야, 보고해. 예, 알겠습니다! 저 멀리 51연대와 협조점을 올라가는 부소초장과 전령의 모습을 보이며 저는 후임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기 52연대인데요. 그쪽으로 저희 부소초장님 올라가십니다. 예, 알았어요. 인터폰에서 저쪽 근무자의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51연대 협조점. 즉 그쪽은 저희와는 아저씨라 불리우는 계급관계가 없는 남남인 사이죠. 하지만 순찰자가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통보 정도는 해주고 하는 사이입니다. 야, 상황실에도 알려라. 예, 알겠습니다! 상실 5초소 김일병입니다. 부소초장님 지금 찍고 협조점 올라가셨습니다. 인터폰에서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야, 가을동화 보느라 정신들이 없는 모양이구만. 형식상 보고는 했지만 의자에 앉아서 TV 쪽에 눈 박아두고 있을 상황실 모습이 상세하게 그려지더군요. 그렇게 약 20분 정도 지나고 슬슬 저 위쪽 협조점에서 부소초장이 내려올 때가 됐습니다. 그쪽 부소초장 내려가네요. 예,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는 후임에게 저 위쪽을 잘 보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내 상황실에서 인터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K3 탄통을 갈고 있던 차에는
저는 저를 부르는 인터폰 소리가 귀찮게 느껴져 잠시 뜸을 들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이 더 울렸고 상황실에서도 답답했는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밥병장님! 밥병장님! 저는 탄통을 박차듯이 일어나서 인터폰을 누르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밥병장님 지금 뭐하고 계셨습니까? 뭐? 아니 조금 전에 오하나랑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까? 오하나는 50일 연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했어. 정말이십니까? 왜? 뭔 일 있어? 좀 전에 김일병이 오하나로 부서초장 올라간다고 이야기할 땐 조용하더니 갑자기 인터폰 너머로 약간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약 10초 정도였을까요? 그 다음 인터폰으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듣고 저는 온몸에 털이 선 오한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밥병장 야 임마! 뭔 소리야! 나 가을동화 보고 있잖아! 그 목소리는 약간 전라도 사투리가 섞인 절대 착각할 리 없는 부소초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예? 야 밥병장 너 좋은 거 아니야?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반사적으로 초소 창문 켠에 걸려있는 순찰일지를 투광등으로 비춰보았습니다. 따라할 수도 없는 악필, 부서초장의 사인이 정확히 22시 37분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창문 밖으로 저 멀리 누가 내려오는 게 보이더군요. 부서초장님, 순찰일지에 그 부서초장님 사인이 있는데 말입니다. 저기 지금 부서초장님 내려오고 계십니다. 뭐? 저는 뭐가 생각났던 걸까요? 이 한여름에 말도 안 되는 추위를 느끼며 제 후임을 바라보고 있는데 후임은 그 어둠 속에서도 겁에 질린 것이 한눈에 파악될 정도로 눈가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마 공포에 질려 눈물 흘리던 모양이었습니다. 청구는 어설프게 저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니 누군가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야! 떨지마! 저는 세우던 제 총을 집어들고 튀듯이 조소 밖으로 나와 저쪽을 주시했는데 정말 어렵지 않게 부소초장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 무슨 생각이 든 건지 주위에 있는 돌들을 부소초장을 향해 마구 던졌습니다. 정말 그런 행동밖에 할 게 없더군요. 그의 후임도 미친듯이 돌을 주워 던지더군요. 야 밥병장! 이게 무슨 짓이야! 저 멀리 서서는 부소초장이 이쪽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의심도 안 갈 부소초장의 목소리가 이쪽을 향해 들려오자 저는 정말로 온몸이 얼어버릴 듯한 극한의 공포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하니 멍하니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부들부들 떨리는 손이 부소초장에 잘 겨냥이 되지 않고 날아가는 돌멩이 수가 내 것만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저는 부사수를 쳐다보았습니다. 거짓말 같겠지만 이미 후임은 기절해서 날개진지에 꼬꾸라져 있는 상태였죠. 야 씨발. 엉망비슷하게 정말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때에도 부소초장은 그 특유의 닝기적거리는 걸음으로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투광동의 역관을 가려 얼굴이 분간되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 누가 봐도 부소초장과 전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낸 채 제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인터폰에서는 저를 계속 부르는 부소초장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었습니다. 야 밥병장! 밥병장! 이도 저도 할 수 없던 저는 정신을 놓을 것 같은 정신을 놓는 걸 택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쉽게 되지 않더군요. 옆에 뻗어있던 김일병이 얼마나 부럽던지 약 15m 정도로 가까워지자 저쪽에서 소리가 한 번 더 들렸습니다. 밥병장! 미쳤어! 야 일단 거기서 나랑 이야기하자.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때도 인터폰을 향해 상황병과 부서초장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중이었습니다. 야! 지금 바로 그쪽으로 간다! 알았지? 진짜 완전히 돌겠다고 생각한 상황이 그 상황이었습니다. 비포장 길을 올라가는 경운기에 타고 있어도 그렇게 자연적으로 몸이 떨리지 않았을 겁니다.
뭐라도 해야 한다는 결심에 저는 제 K2의 놀이새를 당겼습니다. 장전이 된 소리와 함께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조종관을 연사해 놓고 정말 쏠 준비를 하고 쏘기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였을까요? 부소초장의 움직임이 전에 없이 기민하게 움직이며 전령과 함께 이쪽으로 내달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짜 그때의 모습은 악마가 있다라며 저것이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 정도로 저것들이 나를 죽이러 온다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게 되더군요. 그때 뭐가 시킨 건지, 긴박함이 그리 했던 건지 저는 잽싸게 초소 안으로 뛰어들어가 창문에 거치되어 있던 K3를 집어들고 초소의 입구 쪽을 향해 장전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K3가 꽤나 무겁습니다. 그걸 양손으로 들고 람보 같은 자세를 취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굉장히 힘겹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따위 것 아무런 장애가 안 됐습니다. 문 쪽으로 오는 놈들을 다 쏴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며 놀이새 부분 덮개를 열고 탄통에 담긴 총알 꾸러미를 놀이새 부분에 연결했습니다. 이젠 방아쇠를 당기고 총열이 휘어져라 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씨발, 이렇게 깜빵 가든지 뒤지든지 둘 중 하나겠구만. 속으로 저도 모르게 다짐이 됐습니다. 희한하게 마음이 안정되고 예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더군요. 그동안 놀려온 귀신 목격자들이 제일 먼저 스쳐 지나가고 휴가 때 술 마시던 기억, 가족들, 정말 한순간이라도 느끼기에 무리가 있을 만큼 수많은 것들이 눈앞을 지나가더군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문 밖에 인기척이 들리고 누군가가 후다닥 들어오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방아쇠를 당겼죠. 아 진짜 K3 탄약 연결핀이 놀이새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때였죠. 복부에 심한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꼬그라진 것이 바로 이어지는 머리 위의 충격. 헬멧 안에서 하는 소리가 진동하고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야 이 박병장! 이 새끼야! 정신 차려! 계속해서 머리 위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가실지 저는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았죠. 부소초장님. 그래 임마. 정신이 드냐? 푹 눌러 덮여진 헬멧을 위로 올리며 고개를 들어보니 부소초장이 절 쳐다보고 있더군요. 저는 잠시 어리둥절해서 어떻게 된 상황인가 생각을 해보는 중이었죠. 그러다가 번뜩 방아쇠를 당기던 생각이 나서 반사적으로 양손을 쳐다보니 손에 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리저리 고개를 흔들듯 둘러보니 정한치 총이 떨궈져 있더군요. 야 임마! 너 20분 사이에 뭔 일이 있었던 거야? 부소초장이 뭐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막 잠에 깬 것 같은 멍한 눈으로 부소초장을 바라봤던 게 생각납니다. 그러다가 사태가 파악됐는지 홀린 듯 있었던 일을 그대로 부소초장에게 이야기했죠. 야, 그래서 나한테 돌을 던졌던 거야. 예. 단단히 홀렸구만. 예. 근데 분명 인터폰에서 너가 졸았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분명 헛것을 들은 거야. 그럼 인터폰이 이상하다는 이야기인데 분명 부소차장님 목소리였습니다. 야, 그럼 내가 귀신화도 된다 그거야. 밥병자, 너는 그런 헛것 안 볼 줄 알았는데. 요즘 애들이 귀신 많이 본다더니. 하지마 방금 것은. 됐다 임마. 야, 일단은 이거 나 혼자 맡고 있을 테니까 사은실에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이게 괜히 군장 싸서 돌고 싶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고 씩 웃어 보이는 것이었죠. 다 알고 있다는 표정일까요? 더 이상 방금 일에 대해 뭐라 설명을 해봐야 소용이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냥 가위에 눌렸거나 요즘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 그렇게 스스로 위안해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천장 쪽에 빨갛게 LED 불을 비추고 있는 인터폰이 굉장히 무서운 것처럼 느껴졌고요. 앞으로는 정말로 만지고 싶다라는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애들이 말하던 귀신이 이런 건가 싶기도 했죠. 꿈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진짜 쭉 제대로 팔리게 생겼네. 내일 군장 싸서 오피 찍고 와야 하는 건가? 아 씨발. 진짜 오만 가지 상상이 다 되더군요. 그 중에 그동안 빠졌다고 갈궜던 밑에 놈들이 저를 쳐다보고 수군 걸릴 걸 생각하니 미치도록 화끈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너는 오늘 굶어 쉬고 교대해라. 밖에 뻗어있는 쟤도 데리고 들어가. 아, 예. 부서초장은 제게서 돌아와서 인터폰의 호출 버튼을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상실! 상실! 부서초장이 상실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실은 두 번째서 호출음을 듣고서야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실 상병 XXX입니다. 부서초장님 벌써 도착하셨습니까? 박병장은 어떻습니까? 부서초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멍하게 힘도 안 들어가는 몸을 축 늘어뜨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시선을 돌려 초소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죠. 이 세상에 보이지 말아야 할 무엇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이. 도대체 이 상황은 무엇인가? 내 옆에 서 있는 이건 또 무엇이고. 정말 저 생각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울상이 되어 진짜 살고 싶지도 않다고 느껴지며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바로 기절하지 않았던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더 앞으로 가며 순찰로가 아닌 교통로 쪽으로 완만한 언덕이 있고 그 중간쯤에 때려 쌓아 올린 엄폐물이 있었는데 그 엄폐물에는 저쪽 날개진지에서 꼬그라져 있어야 할 후임이 빨래처럼 걸쳐져 있고 그 위로 부서초장의 전령의 모습을 한 정확히 허리 부분부터 아래로는 몸뚱이가 그 위를 뱅글뱅글 돌고 있더군요. 뱅글뱅글 몸은 도는데 머리는 저를 바라보며 딱 고정되어 있는데 멀리서도 그 눈만은 확실히 보이고 있었죠. 까맣다고 느낀 건지 어두워서 그런 건지 귀 있는 곳까지 찢어진 눈. 만화에서나 보이는 눈이 저를 쳐다보고 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기이하고 흉측하던지 정말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저도 모르게 진짜 절망의 한숨이 새어나오더라고요. 눈물이 막 흘러내렸습니다. 눈알이 빠질 것처럼 부들부들 떨리는 중이었죠. 그러다가 부서초장이 서 있다고 느껴지는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다가 정신을 잃은 것 같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때에는 분명 부서초장이 존투를 보았던 것 같은데 다시 보겠다고 돌렸을 때 분명 제 옆에 부서초장이 있음에도 부서초장의 다리는 없었던 것입니다. 무슨 용기에서였는지 반사적이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니 몸뚱이에 머리만 붙은 부서초장이 저를 내려다보며 웃고 있더군요. 으아! 저도 모르게 비명이 나왔고 순간 머리에 전해지는 쿵 하는 충격에 정신줄을 놓았던 것 같습니다. 기억은 아무리 되짚어봐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는 막사 아니었는데 이미 날이 밝아져 있었을 때였죠. 저쪽 출입구에서 빛이 들어오는 게 보이더군요. 부스스한 눈으로 옆을 바라보니 후반 예약 근무자들이 자고 있고 바로 옆에는 제 부사수가 누워있더군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었습니다. 비명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자 소초장실에 있던 소초장과 상한병이 제가 달려오더군요. 박병장! 괜찮나? 박병장님 괜찮으세요? 두 사람이 동시에 물어보자 잠시 어리둥절해 있다가 어제 마지막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소초장님 어제 박병장 이젠 괜찮아. 진정해. 소초장은 제 양 어깨를 지그시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몰랐었는데 제 어깨가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것을
서 초장의 손을 통해 알 수 있었죠. 서 초장님, 저 어제 어떻게 된 거지? 분명 헛건 본 게 아닙니다. 머리에 충격, 목소리, 정말. 그 부서초장님이었는데. 그런데 머릿속에 몸통만 남아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다시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미칠 것 같았죠. 박병자, 지금 많이 혼란스럽겠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얘기 잘 들어. 예. 어제 협조 좀 하고 너가 있던 조서 근무 일지에 부서초장 사인 찍힌 거 확인했다. 내가 본 게 헛게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부서초장도 어제 나랑 TV 보고 있었거든. 그런데 소초장은 제 어깨에 손을 댄 채 그대로 저쪽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침상 저 구석에 부서초장이 보이더군요. 자고 있는 건지. 부서초장하고 나하고 애들 몇 명이 너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니까 네 부사수는 완전히 널브러져 있고 너도 정신이 없었어. 그런데 말이야, 제가 널브러져 있는 곳 그 근처로 부서초장이 다가오면서 그냥 말없이 쓰러져 버렸다는 겁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지금 제가 보는 저기 누워있는 모습 그대로요. 뭔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위에다가 보고하지는 않았지. 하긴 보고해봐야 위에서 믿을 리가 만무했죠. 영창에는 안 가면 다행이란 생각이 들자 어느 정도 안도의 숨이 내쉬어지더군요. 일단은 좀 더 자주도록 하고 오늘 전반이야 근무는 쉬도록 해. 취사병이랑 부소초장 전령이랑 보낼 테니. 예, 알겠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소리가 좋아야 했지만 솔직히 앞으로 어떻게 근무서나 하는 걱정이 앞서더군요. 머릿속에는 자꾸 떨쳐내려고 해도 강하게 기억되는 부소초장 전령의 몸통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었죠. 너무나 선명해서 지워지지도 않는 직접 보게 된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며칠 암호에 시달리는 체험을 해보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녁 해가 질 무렵 그때 돼서 전원 투입 시간이 다 되어 그때 가자 부소초장이 깨어나더군요. 멍한 눈으로 주위에 몰려든 저와 모두를 향해 그가 해준 이야기는 정말 기겁을 할 정도였습니다.